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오늘 스튜디오에 나온 사람들은 뭐 승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에서 뉴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는 승실대학교 3학년 다니고 있는 이믹재라고 하고 쪽은 네, 저는 1학년 김대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손님으로 그 위키트리 소셜 뉴스 대표님이시죠? 손님으로. 자,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되는데 소셜 뉴스 대표님 공은희 대표님이시죠? 예.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신청하게 된 게 참 어떤 뉴미디어 최근에 방송이 굉장히 방송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또 미디어 분야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가 1학년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이제 앞으로 뭐 신문사가 지금 있는 신문사의 뭐 한 90%는 없어질지도 모른다. 뭐 10년 안에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과격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저는 어린 마음에 신문 기자를 꿈꾸고 있었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뉴미디어에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최근에 사실 위키트리를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하고 다른 어떤 매체랑은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활로를 창출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 대표님한테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다른 웹 기반 언론사들과 많이 다른 점이 어떤 그 전에 시민 저널리즘이 처음 나왔을 때 오마이뉴스가 어떤 외국의 학계에서 굉장히 극찬을 했다고 해요. 뭐 새로운 뭐 저널리즘 그 모델을 만들어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소셜 뉴스 이게 위키트리는 그보다 훨씬 더 발전된 어떤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거를 이렇게 고민하셨고 어떻게 발전시켜 오셨고 어떻게 창립하게 되셨는지 그 부분 좀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나도 덕분에 이 우리 위키트리에 대해서는 외부에 내가 강연을 한다든가 여기서 소개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우리 사이트를 통해서 위키트리가 뭔가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소개한 적은 처음이에요. 처음이라 그래서 오히려 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그래서 일부러 내가 아예 방송으로 얘기를 해보자고 거꾸로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위키트리를 내가 처음으로 만들게 된 게 계기는 사실은 요새 한참 얘기가 되고 있지만 촛불 사태 때입니다. 2008년. 그렇죠. 그때 촛불 사태 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이 촛불 사태가 이렇게 이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서로 그 오해 요소가 생기고 하는 것들이 내가 보기에는 미디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칫하면 와전될 수도 있고 이런 기존의 미디어의 역할에 뭔가 문제가 있다 싶었었고 사실 그때 또 시위 현장을 무슨 아프리카라든가 시민들이 직접 중계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죠? 그래서 기존 미디어가 좀 보강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그 다음에 2009년 초에 용산 참사가 터졌죠. 그때 이제 제가 절감을 한 거예요. 용산 참사. 그러니까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가 기존 미디어의 기존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려면 미안합니다. 전달이 되려면 미디어에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소외된 계층에서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목소리를 내도 전달이 안 되니까 택하는 방식이 아주 극단적인 이 투쟁이죠. 굉장히 가격하게 그렇죠. 시위라는 것도 미디어거든요. 자기 목소리를 대중한테 전달하기 위한 시위도 미디어의 한 형태예요. 뭐 그 대변인의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미디어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 폭력적으로 극단적인 폭력으로 시위를 해야지 그 목소리가 다중한테 전파가 되는. 좀 자극적이어야지 언론에도 실리고 하니까. 네. 그래서 용산 참사라는 그런 사태가 터지고 그랬거든요. 용산 참사를 보고 나는 매사 그런 일을 미디어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미디어가 기존 미디어가 그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의 문제의식은 그거였어요. 소외된 목소리, 작은 목소리, 기존 언론 매체에 접근이 불가능한 그런 수많은 계층들, 그 계층들의 목소리가 직접 전파될 수 있는
일종의 롱테일 미디어를 만들자는 게 내 처음 그 시작이었죠. 긴 꼬리 롱테일 법칙 아시죠? 예. 롱테일 예. 2080의 법칙, 그 팔레토 법칙이라 그러죠. 예. 20% 말고 나머지 80%를 위한. 근데 미디어는 20%도 안 되거든요. 한 2%쯤 될까? 나머지 98%를 위한 예. 그 목소리도 언제든지 이 대중한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미디어를 만들어야 된다. 애초에 출발이 그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위키트리 같이 이렇게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사를 쓰고 그렇게 그 기사를 누구든지 스스로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출발을 했고 그게 이제 SNS하고 또 이 맞물려 가지고 예. 이제 그 많이 좀 꽤 확산이 되게 된 거죠. 출발은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소외된 계층, 작은 목소리도 크게 키워주자. 누구든지 누구의 목소리든지 지금도 우리 위키트리의 가장 큰 지향점은 그겁니다. 공 대표님 근데 제 생각에 최근에 어떤 뉴미디어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이런 창구들이 많이 열리면서 어떤 저널리스트의 어떤 영향력 그런 게 굉장히 약화됐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 대표님도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뭐 춘추사에서 워싱턴 특파원도 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어떤 좀 반감이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이걸 반감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예. 이 기존 미디어의 영향력이 약해진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미디어에 소비하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 근데 제공되는 미디어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예, 엄청나게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SNS 시대가 열리면서 누구든지 미디어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미디어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절대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미디어 소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 거기를 많은 미디어들이 땅 따먹기를 하는데 그 시간대 중에서 거기에 과거에는 몇 개 안 됐죠. 신문 방송 몇 개 안 되는 신문 방송이 그걸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은 극단적으로 모든 사람이 미디어 역할을 하니 그러니까 이 포션이 예. 비중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다른 데서 개개인까지 다 이걸 잠식을 하고 들어오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그런 환경은 뭐 뒤집어질 수는 없습니다. 뒤집어질 수 없는데 없기 때문에 기존 미디어에 종사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갖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이 환경 속에서의 또 이 새로운 미디어의 역할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SNS 기반의 누구든지 미디어가 되는 시대에도 분명히 또 그 미디어의 역할이 있거든요. 예. 그걸 빨리 찾아내고 거기에 적응을 해야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고. 빨리 적응을 해야 한다. 그럼요. 반감을 가져서는 가질 필요가 없죠. 예, 예. 제가 알기로 그 대표님 미국에서 유학 갔다 가셔서 또 뉴미디어 어떤 개발 또 그 경영 그쪽을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어떤 공부를 했고 지금 어떻게 뭐 도움이 됐나 뭐 그런 거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예. 그 인터넷이 이제 막 꽃을 피울 때라, 예. 내가 미국에서 워싱턴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나이 38이 돼가지고 UC 버클리로 또 갔어요. 예. 가서 나는 이제 저널리즘 스쿨을 간 게 아니고 그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스라고 정보 관리 시스템 학 대학원 여기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저널리즘 스쿨 거기에 뉴미디어 클래스를 내가 또 신청을 해서 들은 거죠. 근데 그때 뉴미디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거기도 낮았어요. 거꾸로 뭐 이건 좀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우습지만 내가 학생으로 있으면서 거의 뭐 조교 내지는 티칭 어시스턴트 역할을 했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널리즘을 공부하는 그쪽의 학생들은 인터넷도 잘 모르고 이랬어요. 그 정도 그때죠. 아주 초창기였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같이 우리 그 뉴미디어 디렉터 하는 그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프로그램 이끌어가고 그랬었는데 그때만 해도 아주 초창기였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인터넷 신문들이 막 뜨기 시작했는데 2000년이니까 예. 인터넷 신문들이 막 만들어졌을 때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인터넷 신문만의 리얼타임 뉴스로서의 전혀 새로운 매체로서의 어떤 운영 방식이라든가 예. 어떤 그 노하우
아니면 그 안에 그 사업 비즈니스 모델 이런 데 의식들이 전무했죠 그때. 지금도 뭐 크게 나아진 건 아니지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저널리즘 스쿨에서 배운 거라기보다 그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스 그 심스라는 학교였는데 예. 지금은 아이스쿨이라고 그래요. 인포메이션 스쿨 오브 인포메이션이라고 그 학교에서 배운 그 전반적인 인터넷에 대한 그 공부, 유저 인터페이스라든가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이라든가 인포메이션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인포메이션 경영 뭐 이런 게 이제 오히려 도움이 된 거죠.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뭐 그런 작업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 게 오히려 도움이 됐던 거죠. 예. 예, 그럼 저 그 위키트리 어떤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최근에 어떤 인터넷 토론방, 뭐 SNS 그쪽을 보면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런지 굉장히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색깔을 굉장히 강하게 띠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에 반감을 갖는 뭐 보수적인 네티즌들이 막 우리는 뭐 애국 보수다 해가지고 막 굉장히 막 싸우고 하면서 난잡해지는 뭐 경향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위키트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어떤 처음 만드실 때 어떤 그런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셨고 위키트리는 왜 그런 부분을 피해갈 수 있었나 그런 부분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위키트리가 서비스를 시작할 때 설계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의 뉴스 사이트가 아니고 예. 그 플랫폼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플랫폼.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와서 자기 뉴스를 쓰고 또 누구든지 고급 사용자가 되면 자기만의 신문을 펴낼 수 있는 이런 플랫폼으로 설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서비스를 소개한 서비스 전체적인 서비스 모델인데 예. 이게 화면에 화면에 좀 띄워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이런 플랫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 누구든지 회원 가입하자마자 자기 뉴스를 쓰고 이게 소셜 뉴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 쓰고 그 뉴스 우리는 스토리라고 부르는데 그 스토리들이 위키트리에 한꺼번에 담겨 있고 예. 그러면 그걸 고급 사용자들이 그냥 가지고 나가서 자기만의 신문을 펴내는 그러니까 이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게 이 진보 신문이든지 예. 보수 신문이든지 이런 관점은 자기만의 관점은 이 데스크들이 예. 자기만의 신문을 표현할 때 그때 발현을 하는 거예요. 예. 위키트리는 그걸 전부 모아놓기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OPM이라고 부르는데 예. 원 퍼슨 미디어 이걸 목표는 이걸 5,000개를 만든 게 내 목표예요. 네. 그래서 뭐 지금도 당장에 뭐 이 보수 신문도 있고 진보 신문도 있고 안경 신문도 있고 아이폰 신문도 있고 별의별 신문이 다 있어요. 기업체 신문도 있고 정부 기관 신문도 있고 여기다가 스토리를 담아놓고 전부 자기의 안목으로 이걸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신문을 따로 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으로 디자인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특정 매체 기존 언론 매체 같이 보수 신문, 뭐 진보 신문 이렇게 컬러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부 이걸 모아놓는 SNS 상에서의 플랫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 통로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기본 목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목소리, 누구든지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대중한테 그대로 전파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 그게 우리의 지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이야기를 직접 할 수 있는 대중들한테 아무 때나 그런 플랫폼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진보 목소리가 많으면 진보 목소리가 많이 나가고 보수 목소리가 또 새로 생겨나면 보수 목소리가 나가고 이러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를 외부에서는 뉴스 사이트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진보 신문이냐 보수 색깔이 좀 세지 않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 없이 우리는 진보 보수를 가리지도 않고 특정 주제를 가리지도 않는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플랫폼인 거죠. 그건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이제 달라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게 만약에 흔들리면 위키트리는 망합니다. 거꾸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네, 대표님
저희가 OPM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긴 했는데 OPM이 어떻게 보면 위키트리의 특색 중 하나잖아요. 근데 OPM을 좀 잘못 보면은 일반 파워블로그랑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막 아이폰 전문가들이면 그 아이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막 거기에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OPM과 그 일반적인 파워블로그들과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첫 번째 가장 큰 차이는 우리 OPM 한번 열어보죠. 한번 열어볼래요? 네. 가장 큰 차이는 패드를 좀 가장 큰 차이는 우리 OPM은 그 소셜 미디어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소셜 블로그라고 부르는데 SNS,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이런 핀터레스트 온갖 SNS하고 강력하게 연동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SNS 계정을 운영하는 허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죠. 허브 역할이요. 그러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글을 써놓으면 흘러내려가잖아요. 예. 근데 우리 OPM을 활용을 하면 OPM의 그 내용들이 전부 본인이 원하는 구성대로 신문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두 번째는 그러면서 OPM 페이지에 이런 스토리들에 대한 SNS 상에서의 반응. 바로 이 OPM 페이지로 화면을 한번 바꿔줄래요? 그러면 바뀌었죠? 예. 바로 이 스토리에 대해서 트위터 노출 수가 몇 회고 지금 13만쯤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 스토리에 대해서 리트윗이 몇 건이 발생을 했고 리트윗이 어떤 내용이 리트윗이 발생을 했고 이걸 실시간으로 잡아주면서 이걸 KPI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맨 아래에도 나오죠. 트윗에 리트윗이 5회 발송됐고 페이스북에서 13명이 좋아요 클릭을 한 거죠. 예. 이 SNS상에서의 KPI를 동시에 잡아주는 거예요. 이걸 잡아주는 이 사이트는 지금 국내에 없습니다. 미국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나는 이제 늘 이 OPM과 기존 블로그의 차이를 기존 블로그는 올드 웹 시대의 블로그예요. 올드 웹이란 게 뭐냐면 포털 시대의 웹이죠. 포털 시대. 그리고 포털 시대의 웹은 올드 웹. 올드 웹의 가장 중요한 KPI는 뭐죠? UVPV예요. 페이지 뷰하고 순 방문자 수 그거거든요. 예. SNS 시대, 소셜 웹 시대에서는 그 KPI가 전혀 달라요. 트위터에서 확산 범위, 확산 속도, 페이스북에서의 확산 범위, 확산 속도 이게 KPI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소셜 블로그, 우리 OPM은 소셜 블로그로서 이 소셜 웹 시대의 블로그예요. 그래서 SNS와 강력히 연동이 돼 있고 SNS에서의 KPI 인덱스를 동시에 잡아주는 그런 차이가 있죠. 네. 네, 그 위키트리가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께서 트위터에서 최고의 뉴스 미디어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 SNS를 다른 언론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순위나 이런 거 보면 위키트리가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 보면 위키트리만의 그 경쟁력이 있을 텐데 그런 경쟁력은 어떤 것이 있을지. 경쟁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차별점이랄 수도 있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제가 기존 미디어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나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매체와 독자의 관계 지금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존 미디어는 우리는 언론 매체고 이 뉴스 소비자는 독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산한 뉴스를 독자들이 받아서 보는 이런 구조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동등한 위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의 뉴스 참여자고 기존의 독자들은 전부 뉴스 참여자인 거예요. 여기서 뉴스를 쓰기도 하고 우리가 보낸 뉴스에 대해서 잘못된 걸 고쳐주기도 하고 코멘트도 정확히 달고 만일에 우리가 뉴스가 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기존 미디어도 얼마든지 오보도 많고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 잘못 나간 게 있으면 거의 뭐 리얼타임으로 고치고 들어오거든요. 트위터에서 이거 아니다고 들어와요. 그럼 그걸 우리는 그대로 수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동등한 수평적으로 동등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독자와 우리의 관계를. 그래서 나는 극단적으로 뉴스의 생산자, 뉴스의 소비자는 더 이상 없다. 모두가 뉴스 참여자일 뿐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걸 기존 미디어들은 뉴스를 생산하는 프로세스나 예. 또 기존의 문화적인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좀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장벽이 꽤 저는 높은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태생이 그거였고 태생이 모든 사람이 참여하면서 같이 뉴스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낸 뉴스를 같이 나눠서 보는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 위키트리와 우리 위키트리를 보는 모든 분들은 똑같이 동등한 뉴스의 참여자인 거죠. 네. 그게 사실은 큰 차이라고 나는 봅니다. 근본적인 차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뉴스에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여과도 없이 하시면 좀 잘못된 정보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다들 그걸 기존 미디어에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물어봐요. 다 그렇게 물어보는데 언제나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오픈하면 할수록 더 재밌어지고 오픈하면 할수록 더 정확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 미디어에서 뉴스를 만들 때는 신문사 같은 편집국, 방송국 같은 보도국, 그 뉴스룸이죠. 예. 뉴스룸을 문을 닫아놓고 그 안에서 기자들과 그 데스크들이 팩트 체킹도 하고 무슨 그 게이트키핑도 하고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뉴스를 최종 프로덕트로서의 뉴스를 내놔요. 독자한테 읽으라고 전해주는 거죠. 델리버를 해주는 거죠. 근데 특정 이슈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어요. 네. 뉴스룸 안에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특정 이슈에 대해서 바로 그 이슈의 당사자들 이런 사람들은 밖에 다 있어요. 그래서 SNS 사용자층이 늘어나고 또 주로 오피니언 리더들이 SNS를 대부분 사용하게 되면서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바로 그 당사자가 밖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옳다 그르다를 바로 이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당사자가 바로 직접 참여를 한다. 그렇죠. 바로 참여를 하니까 훨씬 수정이 빠르고 네. 더 정확하게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고쳐지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열면 열수록 더 정확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게 팩트예요. 그게 소셜 SNS가 가져다준 전혀 새로운 생태계죠. 네. 네. 트위터의 질문들이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예. 잘 안 떠가지고. 그거 있어요. 이게 쭉 보면 예. 우리 소셜 방송 화면에 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트위터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쭉 올라오거든요. 네. 이 중에 이제 질문들을 궁금하신 점이 많을 건데 예. 그럼 질문을 답을 해드리면 질문 뭐 있네요. 뭐죠? 질문 방송 시간 동안 타임라인에 올라오는 모든 의견과 질문을 보존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물어주셨어요. 이 소셜 종합에는 그 일부 질문만 소개되고 뭐 모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좋은 원칙에 지적이네. 맞지 않는. 네, 좋은 지적이에요. 그게 일단 질문 내용 이거 트위터 내용은 늘 여기 남아 있어요. 다시 보기 오면 다 남아 있는데 물론 시간이 방송상의 그 제약 때문에 방송 시간의 제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모든 대답을 방송 시간 안에 할 수가 없죠. 예. 네. 이건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미처 방송 시간 중에 답을 못 해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 유튜브를 통해서 답을 해드리는 것이 저희 기본 방침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사실 우리 그 손이 많지가 않고 해가지고 잘 안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건 곧 정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별도로 그 출연자가 그 답을 해서 유튜브에 걸어서 우리 위키트리로 위키트리 뉴스 스토리로 보내주면서 질문해 주신 분한테 멘션을 걸어드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그걸 못 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한데 저희들의 기본 방침은 그겁니다. 근데 그건 질문이 지금 다 보관이 되니까 그래서 답을 그때 해드리도록 우리가 좀 더 그 인력도 보강을 하고 시스템을 좀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제가 여기서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건 제가 하도록 할 거예요. 네. 네. 예, 다음 위키트리 어떤 수익 구조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보통
미디어 인터넷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뭐 오마이뉴스, 뭐 프레시안. 근데 그 언론들이 문제가 좀 재정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배너 광고에서 거의 수입을 건져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걸로 부족해서 뭐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뭐 10만인 클럽 해가지고 독자들한테 어떤 기부금을 받고 그들을 좀 우대해 준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또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처음에 대박을 쳐놓고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위키트리 같은 경우는 어떤 SNS 뭐 컨설팅, 뭐 관리 그런 부분에서 해주면서 굉장히 전 신선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어떤 뉴미디어의 어떤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창출해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개발을 해 나가신 건지.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 내가 인터넷 사이트 서비스 뭐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도 사실은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인터넷 신규 사업자들 예. 거기에 뭐 그 사이트를 개발해 주면서 내가 그 돈 벌어서 학교를 다니고 하기도 했었는데 그 머니투데이 또 초창기에 또 예, 그렇죠. 온라인 쪽을 총괄하고 하면서 나한테는 흔들리지 않은 원칙이 있어요.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흔들리지 않은 원칙. 그게 뭐냐면 수익 모델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 인터넷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러면 공통적인 질문이 그래서 수익 모델이 뭔데? 그러거든요. 예. 수익 모델을 전제로 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100% 실패합니다. 거꾸로 이 서비스 자체의 진정성에 집중을 하면 예. 수익 모델을 생각하지 않고 서비스 자체의 진정성에 집중을 하면 사용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늘어난 사용자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행태를 보면 예.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요. 이건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근데 거꾸로 수익 모델을 전제해 놓고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얼마나 무섭냐면 인터넷 사용자들은 사이트를 보고 그 사이트를 활용하면서 직접 구체적으로 찝어서 설명은 못해요. 대부분. 그렇지만 알아요. 아, 이게 돈을 벌기 위한 거구나. 이걸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사이트가 좀 개선이 되면 예. 그것도 어디가 개선이 됐는지 딱 집어서 얘기는 못하지만 그걸 알아요. 인터넷 사용자들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수익 모델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때 서비스 자체의 진정성.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키트리 같으면 누구든지 자기 목소리를 내게 해주자. 거기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사용자가 늘어나고 알려지고 사이트가 알려지고 하다 보면 그 수익 모델이 뒤따라서 생깁니다. 계속 나는 머니투데이 때도 그랬고 머니투데이 때도 전혀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냈거든요. 추후에. 지금도 지금 그 수익 모델이 지금 머니투데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익 모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와 우리의 그 확산력과 그리고 우리의 그 확산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리고 우리 독자들의 그 행태, SNS의 기본 그 특성 이런 걸 다 조합을 해서 그 SNS 상의 홍보 서비스 이런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SNS 상에서의 고객을 위한 스토리를 흘려 보내주면서 그게 수익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는 분명히 그 고객사 이름을 써주고 프로모티드 바이 뭐 현대자동차 분명히 써서 나가거든요. 그건 우리가 돈을 받고 써주는 거예요. 근데 또 SNS의 특성이 우리한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사실과 다르거나 말도 안 되게 과장되어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안 써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뢰를 잃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서로 이게 이 자정작용이 강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거꾸로 그런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죠. 정보로서의 스토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정보로서 스토리를 가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던져주는 이런 새로운 모델이 또 나왔죠. 그리고 아까 그 이야기하셨던 그 컨설팅 부분. SNS는 이게 계정 만들고 이러기는 굉장히 쉽지만 SNS를 제대로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개인들은 뭐 그냥 좌충우돌 해도 되는데 이런 기업이나 이런 정부 부처나 뭐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 전략적인 홍보를 위해서 SNS를 운영할 때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만의 위키트리가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을 가지고 컨설팅을 해주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좋은 수입원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포인트는
위키트리도 처음에는 뭐 누가 물어보면 누구든지 물어봤어요. 저한테 누구든지 물어봤어요.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시작한다고 그러면 수익 모델이 뭔데 그랬거든요. 그때는 아직 없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광고죠 뭐 그러고 말았다고. 근데 결코 광고는 아니었어요. 지금도 우리 사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상한 뭐 배너 광고 같은 거 전혀 없잖아요. 일반 인터넷로는 굉장히 많이 법문의 키워드 광고 이런 것도 없고 법문을 가리는 광고 이런 것도 이제 없어요. 그것 없이도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수익 모델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아마 이 다음에는 또 생길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소셜 방송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 모델을 생각하고 만들질 않았어요. 이 소셜 방송을 시작하고 이 스튜디오를 만든 것도 만든 그 기본 목적이 뭐였냐면 방송의 장벽도 허물어내자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방송하면 하려면 이건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방송할 수 있게 하자. 방송의 장벽도 없애보자. 그래서 스튜디오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지어본 거예요. 아무도 이거 만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방송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가 될까 하고 직접 회의실을 개조해서 만들어본 거죠. 장비도 전부 우리가 리서치해가지고 세팅을 해보고. 그래서 여기는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와서 방송을 해요. 우리가 방송해라 말아라 말을 안 해요. 저희만 해도 뭐 진짜 저희 신청하면 그냥 방송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방송의 장벽도 한번 무너뜨려 보자 하고 만든 게 이 소셜 방송이에요. 근데 이것도 수익 모델로 이 새로운 수익 모델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개발 중이신 아니 개발 중이 아니라 수요가 나타나요. 이 부분에서 돈을 낼 테니 방송하게 해달라 이런 데도 있고 전혀 새로운 수익 모델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서비스 자체의 진정성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진짜 생각.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만이 아니고 인터넷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굉장히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뭐 진짜 처음에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냐 그거부터 따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인터넷상에서 대박을 친 트위터, 페이스북 아직도 제대로 된 수익 모델이 없잖아요. 거기도 수익 모델을 전제로 하지 않았어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게 하자.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을 인터넷으로 하게 해보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대박이 나는 거예요. 만일에 수익 모델을 전제로 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쓰질 않았겠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건. 트위터 질문이 들어왔나요? 트위터 질문이 들어왔는데 어떤 게 좋을까?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좀 보세요. 그 서비스 홍보 마케팅이나 뭐 컨설팅 서비스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막 어떤 기업에게 어떤 서비스를 했고 뭐 마케팅 효과나 고객의 만족도나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는 우리 대기업하고 정부 부처들이 많고요. 지금은 아직 SNS상의 홍보 수요는 그 대기업과 정부 부처 공공기관 이런 쪽이에요. 이제 막 시작되는 이때 그 시작되는 거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스토리 마케팅이죠. 아까도 그 말씀드렸지만 고객이 그 필요로 하는 정보를 우리가 다듬어 가지고 팩트대로 다듬어 가지고 SNS에 그 지속적으로 이게 이 전파해 주는 그거죠. 그러니까 SNS 상의 홍보 이걸 우리가 대신 해드리는 거죠. 그거고 컨설팅은 그야말로 소셜 허브를 구축해 준다든가 아니면 소셜 허브 SNS 운영 자체의 방법과 또 필요한 조직과 이런 컨설팅을 해준다든가 허브 사이트를 구축도 해줘요. 이제 외교통상부 사이트는 외교통상부의 소셜 허브 사이트는 우리 그 좋은 작품 중에 하나인데 지금 또 고용노동부 것도 만들고 있고요. 이 여러 개 트위터, 페이스북 아주 다양한 SNS 플랫폼을 한 군데서 운영할 수 있는 허브 사이트를 만들어주고 그걸 운영하는 방식과 그 필요한 조직을 또 교육시켜주고 그리고 운영하는 방식을 우리가 그 코치를 해주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있죠. 그게 수익이 되고 있어요. 저 트위터 질문 하나 트위터 질문 봅시다. 그 예술배달부 이근사님이
그 보내주셨는데 OPM 자격이 되는 예술 배달부입니다. 네, 소개만 봐서는 어떤 소셜 방송이 망설여진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뭐 1대1 상담 창구 열어서 뭐 친처럼 가이드 역할 같은 거 해주시면 뭐 결심이 빠르겠다 뭐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냥 전화 주셔도 됩니다. 이메일 주셔도 되고요. 예. 소셜 방송에 대해서 그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든지 그 이메일 우리 소셜 방송 그 안내 페이지에 다 있거든요. 웹마스터 위키트리 COKR로 이메일 주셔도 되고요. 거기다 전화번호를 남기셔도 되고요. 소셜 방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상담도 해드리고 편리하신 시간도 잡아드리고 하니까요. 전혀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전혀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언제든지요. 예. 어떤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네. 예,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 김재원님이 해주셨는데 OPM이 원펄슨 미디어의 약자잖아요. 근데 펄슨인데 왜 블로그 단위로 운영되냐, 의미 혼동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네요. 예,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사실은 네이밍을 지금 달리 해야 되는데 OPM이라는 이름이 꽤 알려져 가지고 특히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이 OPM이라는 말을 상용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 혼선이 생길까 봐 지금 그 못 하고 있는데 그 준비해 놓은 이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소셜 뉴스 사이트예요. 그래서 소셜 블로그 다 소셜 뉴스 사이트로 이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OPM이 아니라 독립적인 다 소셜 뉴스 사이트인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금방 김재원님. 예, 김재원님이다. 별명이 만일에 OPM 이름이 있어요. 응? OPM 이름이. 그래서 뭐 여기 감소연 같은 경우 이모셔널인가요? 그러면 emotional.socialnews.cokr 이렇게 이름을 바꿀 거예요. 도메인까지 이렇게 줘가지고. 도메인 가지고 그러니까 나의 소셜 뉴스 사이트 이렇게 도메인 이름을 바꿔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기존의 고객들이 우리 지금 이 위키트리를 러닝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주요한 고객들이 OPM이라는 말을 너무 내부에서 다 그걸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약간 혼선이 생겨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이트 개편을 진행 중입니다. 사이트 개편이 되면서 이름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전부 소셜 뉴스 사이트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이건 비밀인데. 그 OPM에 대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 OPM이 직접 뉴스 콘텐츠를 만들고 편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시스템 상으로 소셜뉴스 운영자들한테 종속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콘텐츠 생산하는데 거기서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어디에 종속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소셜 위키트리 운영자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PM은 내가 OPM인데 그 위키트리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막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 뭐 제재가 갈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그런 사례가 지금 딱 바로 찾아내기는 쉽지 않겠는데 우리에 대한 비판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보여줘요. 우리의 의견이 있으면 그대로 보여줘요. 주요 뉴스로 우리 끄집어 올려요, 거꾸로. 그래가지고 이건 안 그런 적이 없는데 끄집어 올리고 우리가 잘 못 알고 있는 점이 있으면 그건 내가 대부분 직접 씁니다. 우리는 이런 겁니다 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작권이 엉망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그때마다 그걸 메인 뉴스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설명을 다 해드리고 여기 대해서 그럼요. 그건 SNS 그걸 할 줄 모르면 SNS 할 줄 모르는 거예요. SNS에서의 대응이라는 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사실 그대로 뭐라고 하든 사실 그대로 계속 전파를 해줘야 되거든요. 대부분 잘 모르고 이제 공격 내지는 그 비난, 비판일 수도 있죠.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는 감추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원색적인 공격이 와도 사실 그대로 대응을 해주죠. 그게 우리 기본 판이세요. 그럼 앞으로 약간 위키트리 방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우리는 저희 위키트리는 하나의 뉴스 사이트가 아니고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플랫폼으로 키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위키트리의
개인이든 기업이든 다른 인터넷 신문이든 전부 참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SNS 상에서의 플랫폼 위키트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SNS 스토리 앤드 마케팅 플랫폼입니다. 스토리와 마케팅이 동시에 가능한 SNS 상의 플랫폼이죠. 네. 그래서 기업이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개인이 참여를 하기도 하고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 인터넷 신문도 참여할 수 있고 전부 OPM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 위키트리에 종속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같이 힘을 키우는 구조로 가거든요. 같이 힘을 키워요. 물론 여기서 힘을 키워서 떨어져 나가서 독자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괜찮아요. 근데 같이 있어야지 힘이 같이 커지는 그게 플랫폼이거든요. 그런 구조로 계속 키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위키트리 지금 텍스트와 이 사진 중심으로 하는 뉴스 형태, 예. 지금 웹페이지 상의 뉴스 형태, 그걸 중심으로 한 플랫폼에다가 플러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송의 플랫폼까지 같이 얹어갈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방송도 하고 누구든지 뉴스도 쓰고 누구든지 그걸 또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배포할 수 있고 예.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 목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자기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불특정 다수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근데 혼자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혼자서 이 사이트를 만들든지 예.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혼자서 이 목소리를 키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근데 위키트리 플랫폼에 들어오면 그 시간이 단축이 돼요. 아무리 이 본인이 그 기사를 아무리 좋은 글, 아무리 좋은 의견을 얹어놔도 이게 크게 확산되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죠? 네. 근데 그건 위키트리 플랫폼에 들어오면 그리고 가치 있는 목소리, 그건 위키트리의 이름으로 위키트리 계정으로 확산을 시켜드려서 그 목소리를 낸 계정 내지는 그 필자 그 사람의 명망을 키워드리는 거죠. 영향력을 키워준다. 그럼요. 그걸 위해서 만든 게 위키트리 플랫폼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목소리를 여과 없이 불특정 다수한테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은 저는 굉장히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주 이상적인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왜곡되지 않고 자기 진정이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전달이 되고 진정성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세상. 그걸 만들자는 게 위키트리의 목표거든요. 예. 그러니까 플랫폼이 그렇게 가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키운다는 것은 그래서 많은 우리 사회 주체들, 개인이든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정부 부처든 모든 사회 주체들이 위키트리 플랫폼에 들어와서 자기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홍보할 게 있으면 직접 알릴 게 있으면 직접 알리고 해명할 게 있으면 직접 해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기능을 하고 있고 이제 그 플랫폼이 점점 커질 걸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그 기왕의 언론사하고는 이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르죠. 기존 언론사는 어떤 그 매체 영향력, 매체 파급력 여기 집중을 하는데 저희들은 지향점이 달라요. 예. 누구든지 목소리를 내게 하는 그런 그 플랫폼으로 이렇게 계속 키워져 나갈 겁니다. 네. 예. 그럼 어떤 위키트리에 대해서 내부에서 어떤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어떤 점들 있을까요? 위키트리에 대한. 우리 내부에서 예. 논의되는. 내부에서 뭐가 있을까요? 서로 많은 논의를 하죠. 이건 어떻게 좀 내부에서의 논의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고 이러면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니까. 예. 뭐 지금 당장 이슈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이슈라면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그 이슈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위키트리가 진보 매체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이러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일도 있나요? 그럼요. 이번에 아주 세게 공격을 당했죠. 이건 그 진보 매체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진보 매체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네. 진보 보수 가리지 않는 플랫폼이다. 우리는 중립이 흔들리면 우리는 망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공격도 받고 해서 나름 이제 한때 신경을 좀 썼습니다만 영향이 크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런 데는 이해가 좀 부족해요. 부족하다기보다 이해가 좀 이해가 좀 덜 돼 있는 거죠. 자꾸 위키트리를 하나의 뉴스 사이트로 자꾸 보는 거예요. 네. 그 사이트 하나의 그 언론 매체라면은 예. 그 시각 있고 성향이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게 자꾸 위키트리를 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그걸 다들 이해를 하실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 위키트리 운영진 그리고 위키트리 경영진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보 보수도 아니고 뭐 그 특정 성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정말 이 SNS 상에서의 플랫폼으로 그 위상과 그 지위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네. 계속해서 트위터에서 질문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트위터 질문 답변해드려야 돼요. 아까 질문하셨던 이금삼님 아까 질문하셨었는데요. 지금 위키트리 66,743건, 위키 기자 7,752명, OPM 데스크 147명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렸어요. 또 다른 뉴스풀이라는 무슨 이들의 상호작용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했네요. 상호작용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위키 위키 기자랑 그건 봤고요. 그러니까 아까 상호작용이 무슨 상호작용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내부 시스템에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저기 맨 위에 있는 위키트리라는 것은 우리 이 위키트리에 지금까지 올라온 스토리의 건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이 그 컨셉을 정하면서 뉴스 한 건 한 건을 누구든지 나무 한 그루 키우듯이 다 같이 뉴스라는 나무를 키워 나갑시다. 그게 위키트리거든요. 위키트리가 그 의미예요. 나무 가꾸듯이 뉴스 하나를 누가 아주 짧은 글을 하나 써놨더라도 다 같이 위키 방식으로 참여해서 살을 붙이고 틀린 걸 고치고 해서 나무 키우듯이 키워냅시다. 그게 위키트리의 그 네이밍의 그 의미입니다. 근데 그래서 위키트리는 지금까지 위키트리에 올라온 그 뉴스 스토리의 건수예요. 그게 지금 66,000건 그러죠. 그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위키 기자는 회원으로 가입한 분들의 숫자입니다. 회원 가입하자마자 위키 기자라는 그 타이틀을 드리니까 가입된 회원의 숫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고급 사용자, 그러니까 위키 기자로 가입을 해서 그 계속 활동을 하면 이게 레벨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계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종 소나무 등급이 되면 그때 이제 그 본인하고 우리 저희 나름대로 심사도 하고 해서 그 OPM 데스크, OPM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죠. 그분들이 OPM 데스크입니다. 그래서 OPM 데스크가 되면 위키 기자에서는 이 숫자가 줄고 OPM 데스크 한 명이 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전체 회원 가입된 회원 숫자는 위키 기자 플러스 그 OPM 데스크 그럼 전체 회원 수가 됩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호작용. 사실은 이 위키트리가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플랫폼 구조인데 사실은 처음에 개발이 될 때 OPM 데스크를 중심으로 일반 위키 기자들하고 위키 기자들하고 같이 편집국을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OPM 하나하나가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서 취재를 요청할 수도 있고 기자들한테 자체 편집국을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야말로 그게 소셜 네트워크이죠. 애초에 설계가 그렇게 돼서 그때는 소셜 네트워크가 별로 나타나지도 않을 때였는데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돼 있어요. 지금도 그 기능은 있죠. OPM이 되면 뭐 기자들 이렇게 모아서 뉴스룸을 구성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가상 편집국을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인터넷상의 편집국을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 기사를 위키 기자가 쓰는 글을 보고 이 사람 마음에 들어 싶으면 그 전임 기자 요청을 보내기도 하고 저기서 오케이 하면 편집국이 점점 구성이 되고 아니면 내가 OPM을 보다가 이 OPM 마음에 든다. 여기 기자로 활동하고 싶어. 그러면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스카우트 하고 지원을 하면 그렇죠. 지원을 하면 오케이 하면 또 편집국 구성원이 되고 그런 기능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우리도 그렇게 갈 겁니다. 애초에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 그게 동작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 숙제가 뭐냐면 전혀 생소한 개념의 예, 이 굉장히 새롭죠. 플랫폼이잖아요. 예. 학습 시간이 필요해요. 아. 내가 보니까 학습 시간이 필요해. 네. 그래서 차근차근 학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디까지 됐냐면 그 누구든지 회원 가입하자마자 뉴스를 쓸 수 있다. 예. 이게 여기까지 학습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기사 본문을 들어가서 고칠 수도 있다. 이건 아직 학습이 덜 됐어요. 근데 학습이 돼도 이건 문화적인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작동은 잘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OPM 구조로 그 고급 사용자가 자기만의 신문을 표현할 수 있다. 예. 이것 상당히 많이 학습이 됐어요. 네. 근데 그 다음 단계 서로 편집국을 구성할 수 있다. 예. 이건 또 그 다음 차원이거든요. 활발하지가 아직 안.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이게 학습하는데 워낙에 없었던 그 예. 구조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 학습이 되면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이게 그런 진정한 뉴스를 중심으로 하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하는 SNS 구조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거기까지 학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그 위키트리가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그 SNS가 중심이 되는 방송 그 플랫폼이잖아요. 네. 근데 SNS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좀 전 세대보다는 약간 20, 30대에 좀 편향되어 있는 그런 게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위키트리 웹사이트 보면은 만인이 참여하는 뉴스를 만들고 싶다는데 너무 특정 세대에 편향될 수 있지 않나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SNS를 보면서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SNS를 생각하지 말라. 지금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특히 대한민국은 SNS 기준으로 보면은 형편없는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전체 인구 대비 사용 비율이 이제 10%, 이제 두 자릿수 됐어요.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미국은 벌써 50%가 넘어갔고 우리 주변에도 뭐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다 50%를 다 넘어갔고요. 저기 아프리카 튀니지 혁명이 SNS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분명히 SNS가 만드는 혁명이에요. 네. 혁명의 출발부터 확산, 완료까지 SNS로 진행된 혁명이거든요. 그때 튀니지의 전체 인구 대비 페이스북 사용 비율이 혁명 당시에 18%였어요. 18%. 그 당시 대한민국의 사용 비율은 7%였습니다. 지난 11.6 서울시장 선거 직전만 해도 400만 명에 불과했어요. 그 후에 폭증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트위터가 한 640만, 페이스북이 한 690만쯤 되거든요. 이제 13%쯤 돼요. 아직 초창기입니다. 네. 그래서 금방 얘기한 그런 데모그래피, 사용 인구 구성, 네. 그러니까 뭐 이 젊은 층에 아니면 진보 쪽에 이 중심이 돼 있다고 뭐 우려하는 분도 계시고 비판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건 사용자 수의 절대 수가 늘어나면서 전부 희석이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 at this point, at this time의 SNS를 가지고 SNS를 판단하지 말으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참여자가 많이 늘어날수록 이 SNS의 순기능 그게 굉장히 커질 거예요.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위키트리는 진보 트위터나 특히 트위터상에 진보 목소리가 많으면 위키트리는 진보 목소리가 많이 보이게 돼 있어요. 최근에 보수들이 많이 진입을 하니까 보수 목소리가 섞여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SNS를 프리 플로우 하기 때문에 SNS 일부러 그중에서 진보 목소리를 끄집어내 이러지 않거든요. 프리 플로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이런 그 성향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계층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SNS 사용자의 절대 수가 늘어나면서 이게 평준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 그야말로 만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사이트가 될 것이다. 플랫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은 초창기입니다.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네. 이 트위터 질문이 또 올라왔어요. 네. 이 OPM 관련해서 네. 그 수익 분배를 한다고 알고 네. 있거든요. 네. 그 부분 어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지금 이제 베타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OPM 데스크, 예. OPM을 운영하시는 OPM 데스크 분들한테 그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파트너로 지정을 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이 수주한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주한 그 홍보 스토리 있잖아요. 아. 그 수주한 금액의 일부를 거기다 배정을 해요. 배정을 하면 그 OPM 데스크 분들이 그걸 자기 OPM으로 옮겨가서 그 스토리를 자기 계정으로 확산을 시키면 전체적으로 그 확산된 비율에 따라서 수익을 나눠드리는 네, 그런 그 구조를 지금 이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케팅 서비스를 같이 하는 협동해서 거죠. 그 그렇죠. 수익도 나누고 그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미디어에 맞는 자기 OPM에 맞는 OPM 성격에 맞는 그 홍보용 콘텐츠를 가져다가 이 확산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소셜 OPM,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를 자기 것을 얼만큼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산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달리게 되거든요. 예. 갈리게 되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미디어 운용을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런 그 구조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김재원님이 주셨는데요. 예. 아직 소셜 방송이라는 용어랑 시스템이 생소하다고 하는데 네. 그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시며 네. 특징과 목적 설명을 예. 소셜 방송 그건 저희가 만드는 그 개념인데요. 방식이죠, 방식. 거기다 소셜 방송의 이름을 붙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이겁니다. 이게 완전히 열린 방송이에요. 첫 번째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송. 그리고 이 방송이 재미가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는 우리 위키트리 운영진에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방송을 했을 때 다수의 SNS 사용자들의 평가에 맡기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지 아닌지,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는. 그래서 완전히 열린 방송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 모든 방송을 라이브로 해야 됩니다. 생방송으로. 왜냐하면 트위터와 직접 대담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트위터를 운영할 때 트위터로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게 진정성이거든요. 예. 얼만큼 진정성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 트위터의 반응이 다른 건데 이렇게 텍스트로 그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얼굴을 내놓고 자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주면 진정성이 최고거든요. 예. 그래서 트위터에 대해서 대면 대화를 하는 방식이 소셜 방송입니다. 네, 그게 큰 특징이죠. 그러고 나서 생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확산이 되는 방송이에요. 끝나고 나면 이걸 동영상을 유튜브하고 올레온에 다시 걸어놓고 주요 내용을 또 요약을 해서 위키트리에서 또 이 전파를 하고 그래서 방송이 끝난 뒤에도 계속 확산이 되는. 방송하기 전에는 방송을 합니다 하고 페이스북, 트위터에 계속 예고를 하고. 그러니까 방송 컨텐츠의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길죠. 네. TV 방송 같으면 방송하고 나면 끝인데 이건 방송하기 전, 방송 중, 방송 후까지 이게 끊임없이 확산이 되는 오랜 시간 동안 확산이 되는 그런 긴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점에서는 그 확산의 정도로는 저희들이 이 평가하기로는 지금까지 트위터 상에서 확산력으로 보면 지금 소셜 방송이 가장 강하다는 판단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이 확산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소셜 방송은 우리만이 아니고 이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이 SNS 선진국들도 이 SNS 운영하는데 방송의 요소를 아주 강하게 도입을 하고 있죠. 네. 그런 특징이 있는 방송입니다. 네. 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초반에 그 뉴미디어 관심이 많고 어떤 그에 대한 소모임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뭐 연구회 그런 식으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한테? 소모임? 예, 그러니까 뉴미디어에 대한 연구 모임 그런 식으로. 사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초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것도 어떤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서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언이라든가 어떤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뉴미디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드 웹은 더 이상 뉴미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웹사이트 홈페이지 있잖아요. 네. 홈페이지 그리고 블로그 여기까지는 올드 웹입니다. 그건 뉴미디어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니까 그건 취급하지 말아야 돼. 그건 올드 미디어예요 이제. 네. 올드 미디어예요. 소셜 웹에서 작동하는 이 소셜 웹에서 작동하는 미디어. 예. 소셜 SNS 자체 그게 그 소셜 웹 시대의 미디어거든요. 그래서 이 뉴 미디어에 대한 정의부터 확실히 해야 되고 아니면 시간 낭비합니다. 웹사이트라는 형태와 그러니까 홈페이지라는 형태와 블로그라는 형태는 이미 시대가 갔어요. 올드 네. 미디어. 올드 미디어예요. 그 선을 확실히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해야 될 포인트라면 이건 모든 사람 기존 언론 매체가 아니었던 모든 사회 주체가 예. 미디어가 되는 세상. 그걸 기반 염두에 두고. 그렇죠. 그렇게 보고 봐야 돼요. 아, 자꾸 이 포털 시대의 올드 웹 시대의 포털 중심으로 SNS를 보고 뉴 미디어를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새로운 그 정확한 미디어를 판단할 수도 없고 예. 새로운 미디어를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점에 집중을 하고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오늘 진짜 좋은 말씀 정말 많이 들었는데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그럼 어떻게? 예, 기회 있으면 또 뭐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